파동의 독립성과 간섭에 대해서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파동이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A 파동은 우리가 오른쪽 방향 진행하고 있고요. 진폭은 X이고요. B 파동은 진행 방향 왼쪽이고 진폭이 Y입니다. 둘 다 위상이 같고요. 마루로서 위상이 같습니다.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A, B 파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만나게 되겠죠. 자, 만난 이후에 우리는 합성파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합성파의 진폭은 얼마나 될까요? 네, 바로 뭐냐면 X 플러스 Y입니다. 우리가 보는 파동은 합성파를 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A 파동 어디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진폭이 X인 마루로 그대로 가고 있고요. B 파동은 진폭이 Y로서 왼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마루로 그대로 가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는 또 한 가지를 가보도록 할게요. 자, A 파동과 B 파동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위상이 반대로 가고 있고 진폭이 X로 똑같습니다. 자, 시간이 지났어요. 둘이 만나게 되겠죠. 합성파가 만들어지는데 만나서 합성파를 만드는데 진폭이 어떻게 될까요? 네, 0이 됩니다. 자, 사라졌으니까 이제는 사라져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살아나죠. 이렇게 B 파동은 이 고래 위상으로 이렇게 진폭이 X로 왼쪽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A 파동은 오른쪽 방향으로 진폭이 X인 마루로 진행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가 파동의 독립성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파동의 독립성. 어디가 독립성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뭐냐면 여기는 A 파동 한번 보세요. A 파동의 진행 방향은 오른쪽이었고요. 진폭은 X였어요. 자, 나중도 한번 볼까요? A 파동의 우리가 진폭은 X이고 진행 방향은 똑같이 오른쪽 방향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똑같이 마루네요. 위상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말은 우리 중간에 여기서 우리가 A 파동의 진행 방향과 우리가 위상과 그리고 진폭도 알 수가 있네요. 여기도 X라는 거 여러분께서 유추할 수 있겠죠. 자, 물론 B 파동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 파동의 처음 진행 방향 왼쪽이었고 진폭은 Y였고 마루였습니다. 자, 우리가 합성파된 이후에 다시 헤어졌을 때도 B 파동의 진행 방향은 변함없이 왼쪽이고요. 진폭은 Y이고 그리고 마루 위상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합성파일 때 B 파동은 없어진 게 아니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진행 방향 왼쪽이고 마루이고 그리고 진폭은 Y라는 걸 여러분께서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이것처럼 뭐냐면 우리가 파동의 독립성은 여기 있는 그림이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AB 파동은 합성파가 되든 되지 않든 항상 자기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파동의 독립성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섭은 어디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간섭은 어디 보게 되냐면 여러분들께서 합성파라는 것 자체가 간섭인 것 같아요. 합성파. 색깔 좀 바꾸도록 할게요. 자, 합성파가 우리가 간섭이라 할 수가 있는데 뭐 간단한 것 같아요. 간섭, 합성파, 그리고 만났을 때 진폭이 이렇게 되더라. 또는 우리 합성파 진폭이 사라질 수도 있더라. 0이 될 수도 있더라.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그런 파동의 독립성과 간섭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B 파동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A 파동의 진폭은 X이고요. B 파동의 진폭은 Y입니다. 자, 시간이 지나다 보면 A와 B 파동 만나게 되겠죠. 자, 만나서 우리는 멋있게 중첩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A 파동과 B 파동 중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합성파인데요. 이런 합성파를 볼 수 있겠죠. 자, 합성파의 진폭은 X 플러스 Y라고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처럼 뭐냐면 진폭이 커지는 간섭을 우리는 바로 보강 간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C와 D 파동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C의 진폭은 X고요. D의 진폭은 Y입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 두 파동이 이렇게 중첩을 하게 되겠죠. C와 D가 중첩하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더 이렇게 합성파가 진폭이 커지게 될 거고요. 이때 진폭은 X 플러스 Y라는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A와 B는 여러분들께서 보강 간섭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죠? 보강이라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C와 D도 보강이라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학에 많이 익숙한 거죠. 자,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플러스 2와 플러스 3을 비교한다면 누가 더 크죠? 플러스 3이 더 큽니다. 자, 여기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을 비교하면 누가 더 크죠? 마이너스가 더 크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질문이냐면요. 여기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크기를 의미하고 있나요? 아니면 방향을 의미하고 있나요? 그렇죠. 위로 진동하느냐 아래로 진동하느냐 방향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플러스 마이너스는 우리는 방향을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물리량에서 우리가 크기를 물어볼 때는 방향을 어떻게 하죠? 우리가 무시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바꾸면 되느냐 하면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자, 우리가 플러스 2에다가 뭐 한다? 우리가 플러스 2를 절대값 취할 거예요.
플러스 2와 플러스 3을 비교할 건데 절대값을 비교할 거예요. 어떻게 돼요? 당연히 플러스 3이 더 크겠죠. 절대값이. 문 똑같아요. 결과가 그죠? 얘는 좀 결과 바뀔 것 같아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을 비교한다면 누가 더 크죠? 우리가 이제는 마이너스 3이 더 절대값이 더 큰 거죠. 절대값을 절대값이 우리가 바로 이게 바로 크기 때문에 물리량에서 크기 때문에 우리는 둘 다 진폭이 어디다 커진다라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뭐냐면 여기는 우리가 A와 B는 당연히 보강관습이지만 여기는 우리가 C와 D도 보강관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단적으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여러분들 진동하지 않는다. 진동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진동하지 않는다. 그 말은 진동하지 않는다. 그 말은 진폭이 더 없다. 진폭이 0이란 뜻이죠. 그 말은 파동이 더 없다. 우리가 파동이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뭐냐면 A와 B, C와 D는 둘 다 우리가 진폭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말은 파동이 있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이 얘기는 진폭이 커진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방향에 관계없이 우리가 둘 다 진폭이 커진다고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 여기는 우리가 A와 B, C와 D의 우리가 관계를 우리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위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같은 위상 두 파동이 만났을 때 진폭이 커지는 간섭을 우리는 뭐라 한다? 우리는 보강간섭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보강간섭에 대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참고로 여기는 우리가 여기는 마루와 골에는 위상 차이가 있죠. 어떤 위상 차이가 있죠? 우리가 그렇죠. 마루와 골에는 우리가 180도라는 위상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또한 기억하고 계셔야 될 내용 중 하나이죠. A 파동과 B 파동이 서로 가까워져 있습니다. A 파동의 진폭은 X이고요. B 파동의 진폭은 Y입니다. A 파동은 마루고요. B 파동은 골이에요.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두 파동은 만나게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A 파동의 진폭이 B 파동의 진폭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중체 비율과 합성파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네, 합성파는 어떻게 진동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마루 형태로 진동하게 되겠죠. 이때 합성파의 진폭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쉽게 확인할 수 있으시겠죠. 그렇죠. 바로 뭐냐면 X-Y를 여러분께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C와 D 파동이 서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C 파동의 진폭은 X이고요. D 파동의 진폭은 Y거든요. 자, 시간이 지나면 중첩하게 되겠죠. 자, 근데 우리는 이제는 C 파동이 D 파동보다 더 진폭이 더 큰 거예요. C 파동은 골이고 D 파동은 우리가 마루거든요. 그럼 우리는 합성파를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진동할까요? 그렇죠. 골의 방향으로 진동하게 될 거예요. 그 결과는 우리가 X-Y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진폭이 상쇄되는 것을 우리는 상쇄간섭이라고 합니다. 상쇄간섭은 반대 위상의 두 파동이 만났을 때 진폭이 작아지는 간섭입니다. 자, 앞에서 썼지만 우리 위상의 단어를 썼죠. 자, 반대 위상의 두 파동이 만났을 때 진폭이 작아지는 간섭. 자, 근데 우리가 상쇄간섭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물리에서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거든요. 바로 뭐냐면 A 파동과 B 파동 또는 C 파동, D 파동이 우리가 진폭이 같을 때, 반대 위상이 진폭이 같을 때, 자,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A 파동과 B 파동의 진폭이 같다면 두 파동이 만났을 때 이렇게 상쇄가 될 거예요. 완전히 소멸이 될 거예요. 그죠? 이처럼 뭐냐면 우리가 진폭이 같을 때는 완전히 사라진 요소가 생긴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진폭이 같을 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좀 다뤄지곤 했어요. 물리에서. 가정을 하는 거죠. 물결파 투영장치라든지 아니면 우리 영의 이중슬릿 실험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진폭이 같을 때를 기준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대부분의 파도는 구면파이기 때문에 진폭이 점점 작아지지만 경우에 따른 구면파지만 우리가 진폭이 같다는 가정하에서 문제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상쇄간섭을 다룰 때는 항상 진폭이 같을 땐지 같지 않을 땐지를 구별해서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문을 잘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스피커에서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자, 이 스피커 주변을 이렇게 P 친구가 지나갔습니다. 자, P 친구가 지나간 A, B, C, D에서 우리가 소리 해석을 비교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 보실 때 소리 해석은 어디서 제일 클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 바로 그렇죠. A점이라고 여러분들께서는 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 때문이죠? 네,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야기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A에서 D로 감에 따라서 소리의 세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소리는 약해졌다 할 수 있겠죠.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물리학적 조금 멋있게 말한다면 우리가 구면파라고 해서 퍼지는 파동은 우리가 거리가 파원으로부터 소리가 나는 우리 원천, 예를 들면 스피커 되겠죠.
스피커로부터 파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소리의 세기는 작아진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확인할 수 있어요. 구면파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조금 더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좀 수준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피커 두 대가 이렇게 있어요. 자, 1번 스피커와 2번 스피커 두 대가 있습니다. 똑같은 음악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는 소리가 어디에서 가장 셀까? 여러분들 이걸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가 가장 셀까요? 자,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자, 우리가 2번에 의한 효과를 보게 되니까 거리가 A, B, C, D가 거의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2번에 대한 효과는 있다 없다? 네, 이 효과는 없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1번에 의해서 소리의 세기 결정되기 때문에 소리의 세기는 우리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똑같이 우리는 소리는 우리가 세기가 약해질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답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요. A에서는 우리가 소리가 작아요. 그럼 B는 더 작아져야 되는데 왜? 1번에서 멀어지니까 근데 더 커지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럼 커졌으니까 C도 커질 것 같은데 이제는 이걸 C에서 또 작아진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또다시 D는 이렇게 커진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과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자, 요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공부했던 걸 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바로 뭐냐면 파동의 간섭. 자, 소리의 간섭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죠. 자, 우리 간섭에는 무슨 간섭이 있었죠? 우리가 그렇죠. 바로 뭐냐면 보강 간섭과 우리가 상세 간섭이 있다고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느낌 왔죠? 네, 소리가 크다는 건 보강일 거고 소리가 작다는 건 상세일 거 느낌 왔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더 이렇게 또 파동을 표현해 봤습니다. 소리가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스피커 1번과 스피커 2번을 또 명칭을 가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야기 진행하기 전에 약속이 될 게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냐면 여기 있는 우리 실선은 제가 뭘 표현한 거냐면 제가 마루를 표현한 거예요. 마루. 반면에 여기 점선은 뭘 표현한 거냐면 고를 표현했다 이런 것에서 먼저 약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피커 2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스피커 2번을 먼저 딱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죠? 네, 뭐가 보이죠? 네,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바로 뭐냐면 스피커 2번은 딱 보니까 우리가 거리가 거의 같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같은 우리가 마루들이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스피커 2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스피커 2번을 제가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우리가 뭐가 된다 우리가? 네, 그렇죠. 얘는 우리가 마루고요. 2분의 의해서 얘도 마루고 C도 마루고 D도 이렇게 마루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스피커 1번에 의해서 만들어진 소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보면 되게 되면요. 자, 얘는 어때요? 우리가 보니까 A 위치는 이렇게 고리 보이시죠? 고리고요. 그렇죠. 얘는 마루고요. 여기는 또 고리고요. 여기는 마루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결과가 나왔죠. 그죠?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렇죠. 바로 뭐냐면 이 A 같은 경우를 보게 되니까 A는 이렇게 보니까 A는 뭐가 만났습니까? 골과 마루가 만났으니까 우리가 상세구나라는 걸 여러분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B는 어때요? 그렇죠. B는 또 가만히 보게 되니까 마루와 마루가 만났으니까 보강이구나라고 여러분도 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C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C는 당연히 상세가 될 것이고요. 그렇죠. 골과 마루가 만났으니까 상세가 될 것이고요. D는 또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당연히 우리는 마루와 마루가 만났으니까 우리는 보강이 될까를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해를 좀 더 쉽게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두 파동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S1, S2, 스피커 1번, 2번 있고요. 스피커 1번과 2번이 뭐가 되죠? 파원이거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는 우리가 스피커 1번과 2번은 뭐다 얘는 우리가 파원이라고 할 수 있는 파원. 현재 파원에 비해서 둘 다 마루에 갔기 때문에 같다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표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 2번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A, B, C, D는 자, 여기가 마루거든요. 여기서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이죠. 자, 3남다, 그죠? 자, 그래서 뭐냐면 하나, 둘, 셋. 여기가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3남다인 지금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A, B, C, D가 다 있다는 얘기죠. D가 다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제는 우리가 1번 스피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번 스피커 A를 보게 되니까 여기서 한 파장, 두 파장, 반이네요. 두 파장에다가 우리가 반 파장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뭐냐면 한 파장, 두 파장, 반. 여기 뭐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A. 자, 바로 옆에 있는 고리 마루가 뭐가 되죠? 우리가 B랑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바로 옆에 있는 또 B 옆에 있는 애가 뭐가 되죠? 우리가 C고요. 여기가 우리가 D랑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는 쉽게 끝난 거죠. 자, 우리가 먼저 볼게요. 자, 우리가 A와 A,
스피커 1번의 A와 스피커 2번의 A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보니까 골과 마루가 만났네요. 아하, 얘는 뭐다 우리가 상세구나 이런 거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상세. 이제는 B는 어때요? 네, B를 딱 보니까 B는 보니까 여기와 여기 있는 B와 여기 있는 B가 만났으니까 얘는 우리가 마루와 마루 만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다 우리가 보강이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처럼 뭐냐면 파동 두 개 이상이 만나게 되면 우리가 합승파가 만들어지는데요. 그 결과 우리 간섭에서 보강 간섭과 상세 간섭을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런 특이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강 간섭과 상세 간섭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이 수업 듣고 나면 여러분들은 보강 간섭과 상세 간섭이라는 지점을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AB 두 파동이 있습니다. AB 두 파동은 각각 파원 SA, SB로부터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A 파동과 B 파동이 만난다고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A 파동 위에 한 점 이렇게 P가 있어요. 자, P는 마루잖아요. 자, A 위에 있는 P, 마루와 B 위에 있는 우리가 마루가 만난다 뭐가 되죠? 보강이 되겠죠. 그래서 보강 간섭이 날 수 있는 점들 제가 각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 위에 있는 우리가 마루를 찍으면 다 보강이 되겠죠. 자, 여기를 제가 Q라고 표현하고요. Q1, 여기 Q2, 그리고 여기 Q3, 그리고 Q4, 이렇게 Q5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와 Q가 만나면 마루와 마루가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우리가 보강 간섭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뭐냐면 P가 마루니까 우리 골과 A의 P와 B의 골이 만나게 되면 뭐가 되죠? 우리가 상세가 되겠죠. 그래서 상세가 되는 줄 한번 표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골을 표시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를 제가 R1, 여기를 R2, 여기를 R3, 그리고 R4라고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라고요? 그렇죠. 상세가 일어난다고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으시겠죠. 뭐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우리가 C와 D 파동을 가지고 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C와 SD에서 각각 이렇게 파동이 만들어졌고요. 자, 우리가 C 위에 있는 한 점을 이렇게 P로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P를 제가 마루로 잡았어요. 자, 우리가 C와 D가 만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우리가 C의 P점과 어떤 점 만났을 때 보강이 될 것인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마루만 찾으면 되겠죠. 여기 마루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마루 찾았고요. 우리 AB와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P'이라 쓰도록 하고요. 여기는 제가 Q'을 쓰도록 할게요. Q1 프라임, Q2 프라임, 그리고 Q3 프라임, 그리고 Q4 프라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떤 관습이 났습니까? 네, 여기서는 이제는 뭐냐면 보강이 일어났다. 여러분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P 프라임과 Q 프라임 만나면 보강. 자, 그리고 이제는 뭐냐면 P 프라임이 마루니까 고를 만나면 상세되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세 간섭이라는 점을 제가 한번 이렇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를 찍으면 될 것 같고요. 여기를 제가 R1 프라임, R2 프라임, 그리고 R3 프라임, R4 프라임, 그리고 R5 프라임을 찍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간섭이 난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상쇄가 일어난다고 여러분께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보강과 상쇄라는 점을 다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보강인지 상쇄인지에 대해서 파동의 모양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찾을 것인가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바로 경로차라는 새로운 개념을 집어넣습니다. 자, 경로가 무슨 말인지를 알죠? 네, 바로 길이죠, 길. 자,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거리차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뭐냐면 정의는 두 파원으로부터 임의의 한 점까지의 거리 차라고 확인하면 될까요? 말 그대로 거리차예요, 거리차. 자, 거리차를 가지고 우리는 바로 보강과 상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거리차를 제가 한번 파동으로 파장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점선은 우리가 제가 반파장을 표현한 거고요. 여기 있는 노란선과 노란선은 한 파장, 파란선과 파란선 또한 한 파장을 나타내고 있고요. 노란색과 파란색은 몇 파장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가? 네, 맞습니다. 바로 반파장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여기는 반파장. 이렇게 다 반파장을 나타내고 있다는 걸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강 간섭부터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강부터 확인할게요. 보강. 네, 보강 간섭. 자, 보강 간섭 보게 되면 여기가 보면 P와 우리가 Q5는 우리가 경도 차이가 얼마나죠? 네, 0파장 차이는 확인할 수 있겠죠. 자, P와 Q'은 어떻게 돼요? 이오타는 우리가 마루와 마루 사이 거리니까 뭐가 되겠어? 우리가 한 파장 확인할 수가 있고요. Q3는 두 파장, 여기는 세 파장, 그리고 여기는 네 파장이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세 간섭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상세 간섭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점선에 우리가 노란 점선과 우리가 여기 있는 파란 점선 사이 간격이니까 우리 반파장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2분의 람다.
여기는 우리가 골과 구리, 이웃한 골과 구리니까 한 파장에다가 우리가 해보게 되니까 반파장 있으니까 2분의 3파장. 얘는 우리가 2분의 5파장. 얘는 우리가 2분의 7파장이라고 이렇게 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보강간섭 쓸 수 있겠죠. 보강간섭. 네, 보강간섭. 보강간섭에 대해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뭐냐면 P와 Q의 관계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로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한 파장에 우리가 우리가 정수배라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상쇄간섭 쓸 수 있잖아요. 상쇄간섭도 쓸 수 같아요. 이때 경로차는 어떻게 했죠? 우리가 네, 반파장에 우리가 홀수배를 확인할 수 있겠죠. 물론 이때 n 값은 둘 다 어디서 어디까지다? 우리가 0부터 되겠네요. 0, 1, 2,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0, 1, 2 쓸 수 있겠죠. 자, 이제는 우리가 C와 D를 한번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C와 D에서 보강간섭은 어떻게 될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C와 D에서 보강간섭은 경로 차이가 경로차를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 Q4부터 한번 보세요. P'과 Q4'의 차이가 얼마나 하죠, 우리가? 그렇죠. 보다시피 보이는 것처럼 여기가 반파장이잖아요. 그죠? 이게 반파장이니까 얘는 반파장 차이가 나게 되겠고요.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네, 우리가 Q3' 어떻게 되죠? Q3'은 반파장이 아니라 우리가 한 파장 파니까 2분의 3파장 차이 나고요. 얘는 2분의 5파장, 여기는 2분의 7파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상쇄간섭 보세요. 상쇄간섭 P'과 우리 R5' 어떻게 되죠? 우리가 경로 차이가 0이죠. 여기는 이웃한 우리가 골과 골 사이니까 우리가 경로 차이가 람다가 될 것이고요. 얘는 2람다, 얘는 3람다, 여기는 4람다가 되는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로 차이 써본다면 보강간섭은 반파장이 뭐가 됩니까? 우리가 홀수배가 될 때 뭐였죠? 우리가 보강이 됐다.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상쇄간섭 어떻게 되죠? 우리가 네, 상쇄간섭을 찾아보게 된다면 경로 차이가 어떻게 나죠? 우리가 한 파장에 우리가 정수배일 때 이때 우리가 상쇄간섭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조금 모양을 조금 바꿔보도록 할게요. 어떤 모양 바꿀 거냐면요. 여기를 조금 모양을 바꾸도록 할게요. 여기 모양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람다에 있는 모양을 조금 바꿀 수 있잖아요.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2분의 람다 표현할 수 있겠죠. 2분의 람다의 짝수배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2분의 람다의 짝수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강간섭과 상쇄간섭 알아봤는데 좀 재미난 현상이 났죠. 어떤 재미난 현상이 났냐면 가만히 보니까 경로차가 한 파장의 정수배인데 한쪽은 보강, 한쪽은 상쇄잖아요. 그죠? 자, 이유는 뭐 때문일까? 자, 이유는 어렵지 않아요. 바로 뭐냐면 여기 있는 우리가 SA와 SB, 다시 한번 파원의 우리가 위상이 같으냐 아니면 반대이냐를 보면 여러분 확인할 수 같아요. 자, 우리가 보게 되면 A 파동과 B 파동의 파원의 위상은 어때요? 자, 위상이 같죠? 그래서 위상이 같을 경우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위상이 반대죠. 위상이 반대일 경우에 이것처럼 뭐냐면 보강간섭 상쇄 뒤집어 확인할 수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경로차를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배일 때와 경로차가 반파장의 홀수배일 때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n 값은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0부터랑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강일 때와 상쇄일 때를 할 건데 위상을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위상. 자, S1의 위상과 우리가 S2의 위상이 같을 때와 S1의 위상과 S2의 위상이 반대일 때, 자, 위상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여기는 우리 마이너스를 뭘 나타내고 있다? 우리가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위상이 반대라고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한번 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위상이 이렇게 같을 때는 반파장이 짝수배일 때는 무슨 간섭이다? 우리가 네, 보강간섭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홀수배일 때는 우리가 상쇄간섭을 이렇게 쉽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위상이 반대일 때는 반파장이 짝수배일 때 뭐다? 우리가 상쇄간섭이고요. 그리고 반파장이 홀수배일 때는 보강간섭이라는 걸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처럼 여러분들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그림들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려보시고 한번 실제로
여러분들 확인해 보신다면 쉽게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조에 물을 담고 스포드에 있는 기름을 떨어뜨리게 되면 우리는 물 위에 떠 있는 예쁜 무지개 색깔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에 대해 궁금하셨을 텐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야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물, 기름, 공기층이 있어요. 자, 빛의 첫 번째 A 경로를 따라서 빛이 왔습니다. 자, 이 빛은 어떻게 될까요? 네, 공기와 기름의 경계에서 일부는 굴절되기는 반사되겠지만 우리는 반사된 빛만 필요하기 때문에 반사된 빛만 표현했습니다. 자, 이제는 B 경로를 따라서 빛이 왔어요. 자, 공기와 기름의 경계를 만났는데요. 우리에게 반사된 빛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굴절된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굴절된 빛을 표현해 봤습니다. 자, 이제는 기름과 물의 경계에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반사된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사된 빛만 표현해 봤고요. 공기와 기름에도 경계를 만났을 때 또 제가 표현할 때는 이제 뭐였냐면 반사된 빛보다는 굴절된 빛이 필요해서 이렇게 굴절된 빛을 표현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죠? 바로 우리 배웠던 건데 바로 두 파동이 만났죠. 바로 간섭이 일어난 거죠. 간섭. 이 간섭의 결과를 누가 본다? 우리 간섭 결과를 우리가 P학생이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P학생이 봤을 때 빨간색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일까요? 빨간색이 무슨 간섭? 그렇지, 바로 보강 간섭이 났다는 뜻이에요. 파란색이 보이는 무슨 말이죠? 네, 파란색이 보강 간섭이 났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기름막의 두께를 통해서 우리는 빨간색, 보라색, 파란색 이 다양한 색깔이 우리에게 보강 간섭돼서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이 간섭을 바로 뭐냐면 얇은 막의 간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얇은 막의 간섭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그렇죠. 바로 뭐냐면 보강 간섭, 상세 간섭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걸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어떤 거냐면 이렇게 파동이 두 개가 왔을 때 보강 간섭은 같은 위상의 두 파동이 만났을 때, 그죠? 상세 간섭은 우리가 반대 위상의 두 파동이 만났을 때 상세 간섭을 여러분들은 또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게 있잖아요. 그죠? 바로 뭐냐면 이 경로차량을 배웠잖아요. 자, 경로차에서 우리가 보강 간섭과 상세 간섭을 할 수 있는 조건도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배, 그죠? 기억나시죠? 한 번 더 체크하는 거예요. 짝수배. 그리고 우리가 경로차가 반파장의 홀수배일 때, 그리고 위상도 확인해라. 위상이 같을 때, 위상이 반대일 때도 기억해야 되겠다. 그죠? 자, 위상이 같을 때와 위상이 반대일 때도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얇은 막 간섭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있는 얇은 막 간섭은 우리가 간섭의 결과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동의 간섭을 이용하는 물건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림을 통해 묘사를 해봤는데요. 자,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음적 헤드폰. 자, 소음을 제거하고 있으니까 우리 간섭 중에서 어떤 간섭에 해당될까요? 그쵸, 우리가 상세 간섭이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요즘에는 많은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자, 또 렌즈의 코팅. 자, 우리 렌즈를 보게 되면 여기다가 우리가 렌즈 앞에 이렇게 막에다가 이렇게 코팅을 시켰어요. 유리 앞에 이렇게 코팅을 시켜놨는데 렌즈의 코팅은 왜 있는 거냐면요. 선명한 상을 보기 위한 건데 선명한 상이라니까 보광체 보일지 모르지만 렌즈의 코팅은 선명한 상, 내가 필요하지 않는 빛들을 다 상쇄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우리 멀티 코팅을 해서 빨주노초 파란 뭐 7가지 색상을 다 이렇게 반사되는 우리가 빛들을 다 상쇄시키기 위해서 코팅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코팅은 우리가 바로 뭐냐면 이 얇은 막 간섭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우리가 빛을 선명하기 위해서 나무 색깔을 없애기 때문에 우리는 상쇄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이제 악기 같은 경우에는요. 보강 간섭을 이용하거든요. 악기는 소리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크게 만들 때 우리가 보강 간섭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뭐 정상파에 대한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악기 이야기할 때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초음파 충격. 자, 초음파 충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몸에 있는 우리가 담석 같은 걸 깨뜨리기 위해서 파동이 초음파가 들어가서 깨트리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강 간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우리가 집회 위조 방지 같은 경우에는 집회를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색깔이 좀 달라 보일 거예요. 자, 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강 간섭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집회에 우리가 위조 방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렌즈의 코팅과 우리가 집회의 위조 방지, 이거는 우리가 얇은 막 우리가 간섭 기억나시죠? 네, 얇은 막 간섭, 우리가 얇은 막 기억나실 거예요. 얇은 막 간섭을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다루진 않았지만 악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상파를 좀 찾아보시면 조금 더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우리 여러분들은 파도의 간섭 이용되는 물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나머지들은 여러분들께서 상황에 따라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